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나흘째 수도권을 돌면서 야권의 200석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호소하며 보수층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도 잇따랐는데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시작 이후 나흘째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묶어 범죄자들이 탐욕으로 대한민국을 약탈하려 한다고 2조 심판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야권의 200석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란 말을 떼내겠다는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등 무상보육 확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어떤 정부든 간에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정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당내에선 직접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도 민심을 따르도록 하겠다. 제2의 이종섭 대사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성은 물론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연일 대통령실을 엄호해온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우리는 잘못을 많이 했다. 정부도 다 잘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권 잔류 의지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다시 한번 정권 심판과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읍소 작전을 본격 시작했다며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심판론에 가세하면서 대한정당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모처럼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주력한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 확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성은 반드시 잘못된 정권의 정말 잘못된 정책 또는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동 도중엔 영남권 험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소개하면서 특유의 원격 지원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읍소작전, 엄살이라고 규정하면서 속아선 안 된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반성한다, 잘못했다 해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여권의 막판 표심 결집을 경계하면서 민주당 단독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지지층의 투표를 거듭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일부 후보들의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침소봉대에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린다며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역시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와 갈등을 빚은 박용진 의원도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적인 분들마저도 머리를 싸매고 다니면서 비판을 하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듭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수도권을 돌며 대한정당으로서의 차별화된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평등의 이름으로 정권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죠. 그걸 하려면 썩지 않은 개혁 세력이 필요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먼저 챙기는 해결의 정치, 저희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인 경남 거제를 찾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 주장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이냐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총선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편법 대출과 아빠 찬스 의혹을 부각시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들의 수사 외압 등 과거 행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막판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비난에만 주력하는 사이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딸이 받은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구입 당시 빚을 갚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사기 대출이라고 거듭 몰아붙였습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의 사업자 등록과 대출 과정에서 제출한 물품 구입 내역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공영훈 후보에 이어 광주 서울에 출마한 양부남 후보도 20대 두 아들에게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며 한남동 주택을 물려줬다고 아빠 찬스 논란도 부각시켰습니다. 민주당 공천장의 기준은 부동산의 진심이거나 특혜와 꼼수 이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한 민주당은 대신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와 함께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국방차관 출신 신범철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꽃가마에 태워 출금 장관은 호주로 도피시키려 하고 출금 차관은 방탄 공천을 줘서 국회로 피난 보내려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하루 만에 신고 재산을 6억 6천만 원이나 늘려 수정했다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고 변호사 출신 조수연 후보에 대해서도 전세 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오는 금요일 사전투표 시작을 앞두고 여야 모두 상대 후보자들의 논란을 키우는 데만 주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 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여야를 함께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된 아이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과정에서 결국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로 아이의 심장박동이 돌아오면서 충청 지역과 수도권의 상급병원 10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의사와 병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거부됐고 그러는 사이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여자아이가 1m 깊이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4시 50분쯤 보은 한양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5시 33분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로 아이의 심장 박동이 관측되자 의료진은 2분 뒤인 5시 35분 충북 지역 대학병원을 시작으로 대전과 세종 지역 병원 등 5곳과 충남 천안 지역 병원 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7곳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은병원 측은 경기 남부 대학병원 2곳에도 요청했지만 병원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병원이라든지 대병원까지도 경기병원까지 어레인지를 했는데 다들 소아 중환자실이 이제 자리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온 상태였던 거죠. 소방까지 나서 전체 11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승낙한 곳은 저녁 7시 25분 대전 건양대병원 한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는 2차 심정지가 와 이송이 불가능했고 심장박동 관측 2시간여가 지난 저녁 7시 40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도 더 못 받는 거고 이 소아를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 기록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전원 거부 이유는 병상이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MBC가 확인한 대학병원 6곳 중 3곳에서 의사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원래 자리가 많지 않고 지방병원 인력난 역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달에 또 한 분 또 나가셔가지고 7명이 근무해야 될 교수님들이 지금 한 분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수업과는 전공의가 없어가지고 지금 교수님들끼리 당직을 서는 상황인데 야간이나 주말에는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경기도의 한 병원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청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건 환자한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렸대요. 충북 지역에서 경기도 남부까지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다만 이번 전원 거부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과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지금 보신 33개월 여자아이의 안타까운 사망에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은 물론 개원의들까지 진료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상급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병원에 옮기려 했을 때 아이 상태가 안정적이었는지, 이송을 거부한 상급병원들 여건은 어땠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화된 의료 공백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도 이 사고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의대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고질적인 소아과 전문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공의 집단 사직과 상관이 없는데 그리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공백은 내일부터 더 커집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커지게 되매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병원에 남은 교수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고 당직으로 24시간 근무한 다음 날은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 병원이 아닌 동네 개원이들도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입니다. 의협 차원에서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쫓아다니면서 볼 이유는 없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확장 또 확산이 될 거다.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면택 신임 의협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며 대화를 막고 있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1, 2차 때보다 더욱 강화된 3차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40여 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인 70대 남성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차량에서 내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유튜버입니다. 남성은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전투표 인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법원은 심사 4시간여 만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에 도움을 준 혐의로 70대 남성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40대 남성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로 양산 불법 카메라 설치 지역 4곳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한 골프장에선 1톤 트럭이 야간 잔디 보수에 나선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자를 태운 카트가 앞서가던 중 돌에 걸려 넘어지자 뒤따르던 1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를 세우고 다가갔는데 그 순간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이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담벼락 앞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컨테이너 안에서 3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종로구청이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중이었는데 숨진 여성은 구청 직원이나 미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올해 들어 잠시 2%대로 떨어졌던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설탕과 소금, 대파 등 필수 식재료 값이 급등했고 각종 생활 필수품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고물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설탕 코너.
들었다 놨다 설탕 한 봉지를 고르는 주부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설탕 사기가 선뜻 나서지지가 않네요. 물가가 언제쯤 좀 낮춰질런지. 실제 백설탕 1kg의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26% 넘게 올랐습니다. 500g짜리 소금도 작년보다 24%나 비싸졌습니다. 필수 양념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자와 빙과류, 수산물 가공품, 마스크와 비누 등 가사 위생용품 등의 가격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흑대파와 애호박, 적상추의 값도 크게 오른 가운데 마트마다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겨우 지난해 가격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조사한 306개 생필품 중 가격이 오른 제품은 모두 167개, 1년 사이 평균 9%가 올랐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대의 물가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금사과로 불릴 만큼 급등한 사과 등 과일 가격이 먹거리 체감 물가를 이끌면서 올 초 2%대로 떨어졌던 물가는 지난달 다시 3%대로 급등했습니다. 여기다 홍해 지역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원달러 환율 역시 오르고 있어 수입 원재료 가격이 언제든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계속 수입 물가를 좀 자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는 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2% 물가 유지가 쉽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예견한 상황 속에 여름 과일 수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7월 이후에나 물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폭이지만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지표들 속에서 이제는 집값이 오를 거다,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파주의 신축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전철역이 바로 앞에 초역세권, 단지 내에 복합 쇼핑시설도 들어서지만 미분양됐습니다. 시행사는 곧 완판될 거라면서도 중도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2천만 원 넘는 추가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계약금 10%에서 5%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중도금 이자나 발코니 확장비를 회사에서 지원해드리는 조건으로.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4천여 가구. 이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악성 미분양은 12,000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의 악성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어선 건 거의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지표와는 반대로 소폭이지만 2달 연속 거래량이 늘고 서울의 아파트값도 0.01% 올라 18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회복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이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과 7, 8월에 우리가 금리도 내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 곧 공급 부족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가격 상승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매물이 40%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소폭의 거래 증가를 집값 상승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조금 이제는 반등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받쳐져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시적인 거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격 변동을 관망하는 상황에서 대신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전세 가격은 46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완연한 봄이 되면서 겨울잠을 자던 야생동물들도 깨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틈타 야생동물을 노리는 불법 포획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단속은 쉽지 않은데요. 야생 오소리 불법 포획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기척에 심한 발버둥을 치는 오소리. 달아나려 해도 옴짝달싹 못하자 흙을 마구 파헤칩니다. 구조를 시도해보지만 구조봉을 물어뜯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놓은 올무에 걸린 건데 등산객들이 발견해 신고했고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신고 2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살짝 건드리니까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좀 응급한 상태다 해서 바로 우리가 그 구조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올무에 걸린 채 죽어있는 오소리도 발견됩니다. 철사로 된 올무가 완전히 꼬였을 정도로 빠져나가려 안간 힘을 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소리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올무가 설치됐는데요. 이런 올무가 주변에서만 4개나 발견됐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그 사이에 끼워서 만들었는데 전문 포획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오소리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포획꾼들이 요 시기를 틈타가지고 아까처럼 지금처럼 이제 그 올무들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잘못된 보시문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구조된 오소리는 13마리.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오소리를 포획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 데다 단속도 쉽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야생동물들이 올무에 걸려 신음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 우리 공연시장은 1조 2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견인해온 건 대부분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들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작은 몸집으로 전성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는 1, 2인극들이 있습니다. 주말의 문화엔톡 임소정 기자입니다. 원형 무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남녀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두 군데는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자와 난 네가 있잖아. 다툼에 지쳐 이별을 향해 가는 남자. 이제는 좀 행복하자. 더는 못 기다려. 각자 반대로 움직인 두 사람은 결혼식 순간에서야 서로를 마주보게 되고 엇갈린 끝에 서로 다른 안녕을 말합니다. 중간 휴식 한 번 없이 두 배우의 노래만으로 채워지는 90분의 공연. 연기력과 가창력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부담이 있죠. 퇴장도 없고 감당해야 될 어떤 무게들이 커요. 깜깜했던 무대에 조명이 켜지면 좁은 감옥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여자라고 믿는 몰리나와 반정부주의자 정치범 발렌틴, 두 남자의 이야기. 별다른 배경음악도 무대 장치도 없는 2시간의 연극엔 둘의 대사가 전부입니다. 대본을 기본 1000번 이상은 읽지 않았나? 자다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클수록 관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15번 그날마다 느껴지는 감정선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애드립도 조금씩 달라지는. 배우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읽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배우와 관객 모두를 극 속으로 더욱 몰입시킵니다. 관객과 배우의 교감을 조금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좀 매력인 것 같긴 해요. 관객 한 분 한 분과 이제 호흡하면서 같이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관객을 여기로 데리고 들어오는. 대형 공연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N차 관람, 전석 매진 사례를 이어가고 있는 1, 2인극들. 자신들만의 매력으로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한국 언론 자유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사장 교체 이후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KBS와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까지 벌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의 제재를 둘러싼 논란도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선 한화가 특급 신인 황준서의 호투 속에 파죽의 7연승을 거두고 32년 만에 개막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3경기 연속 만원 관중 앞에서 데뷔 등판에 나선 황준서. 최고 시속 149km의 빠른 공에 18살답지 않은 배짱 투구로 KT 타선을 틀어막았는데요. 결국 5이닝 1실점 3진 5개 호투로 전체 1순위 신인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타선 역시 오늘도 뜨거웠는데요. 2회 노시원의 석점 홈런과 3회 페라자의 투런포를 앞세워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14대3 대승으로 7연승을 달린 한화는 32년 만에 개막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황준서는 역대 10번째이자 한화 선수로는 류현진 이후 18년 만에 고졸신인 데뷔전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K리그 1에서 대구가 에드가의 역전 결승골로 광주를 꺾고 개막 4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마지막 날 깜짝 선물처럼 주어진 날씨였죠. 우려했던 추가 황사가 비껴가고 낮 동안 따스한 봄볕을 느끼기 참 좋았는데요. 내일도 대기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당분간 비교적 깨끗한 기류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은 오늘만큼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7도, 남부지방도 대구가 22도까지 오를 텐데요. 단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썰렁해지는 만큼 옷 한 겹씩 더 걸쳐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말끔한 모습인데요. 내일도 이런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은 약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높아서요. 서울이 5도, 대구 7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7도, 대전 19도, 대구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도 23도까지 오르는 등 5월 중순 마냥 느껴지겠고요. 같은 날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경기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1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